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성과 이제 보편성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바일 홈이라든가 뭐 리스홀드 이제 물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사전 승인 준비할 때 뭐 리스홀드나 모바일 홈 같은 거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리스홀드나 모바일 홈을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가계약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빠져나오시라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이 돼서 내가 디파짓을 날리는 상황, 혹은 디파짓을 날리면서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 말고는 제가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스홀드나 모바일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으니까 돈이 안 돼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건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금액이 저렴하고 뭐 가끔씩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리얼터가 얘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뭐 리스홀드나 뭐 모바일홈을 한번 구매해 보세요라고 현혹시킬 수도 있어요. 그 리얼터는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나중에 집을 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한 어드바이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리스홀드나 모바일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은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주려고 해요. 대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갈 수 있는 은행의 수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내가 집을 팔 때 그 바이어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험이냐? 모기지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할 수 있죠. 돈이 안 되니까 진행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커미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니면 그 딜에 대해서 손을 뗀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쵸? 안 하는 이유는 이 클라이언트가 구매를 하고 나서 집을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단점 때문에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은 집을 팔게 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 책임은 모기지 브로커랑 리얼터가 떠안는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리스홀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리얼터가 리스홀드 좋다라고 이미 감원 인사를 엄청 한 거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이 없어요.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뭐 크레딧 유니언이나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3금융이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조건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리스홀드나 이 모바일로 구매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바일홈이나 리스홀드를 도와드리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의 경우,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가 리뷰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웬만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스홀드와 모바일홈은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꼭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장사치와 정말로 고객을 생각하는지 요거를 판단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전문가들은 이미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서는 하는 건지, 정말 그냥 장사꾼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그를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대화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사실 모기지나 리얼터나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커미션이 있는데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역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 분양을 구매하셔서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온타리오가 그게 가장 심하고, 지금 이제 BC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진 않지만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다들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분양 받으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막 3개, 4개씩 구매하셔가지고 목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매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